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대해서 학교별로 정리를 좀 할까 합니다. 2026학년도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죠. 현재 고3 학생들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작년 4월에 발표가 끝이 났고요. 그래서 현재 고3은 이제 5월 달에, 5월 말까지 수시 모집 요강이 발표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 요강 발표되는 대로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현재 고2 학생들의 내년 입시가 어떻게 될지 전체적인 그림이 다 그려져서 나와 있는 게 대입전형 시행계획이죠. 이 기준으로 학교별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고3의 수시 모집 요강이 아직 발표되기 전이라서 현재 고3이 작년 고2 때 발표됐던 대입전형 시행계획, 네, 거기서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대부분. 네, 거의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지금 2025, 26을 비교해 드릴 내용은 두 해 다 입학전형 시행계획 기준이다. 그러니까 수시 모집 요강이 아니다. 정시 모집 요강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체능 계열과 기회균형 전형을 포함하는 정원 내외 좀 약간 특별 전형들 있죠. 그거는 정리를 다음번으로 좀 미뤄야겠습니다. 그것까지 모두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리고 그 해당하는 학생의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일반적인 전형들, 가장 대표적인 전형들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서울대학교 시작해 볼게요. 그 수시와 정시에서 서울대학교는 대표적인 전형이 두 가지죠. 우리가 지균이라고 부르는 지역균형 전형, 그리고 일반 전형. 수시와 정시 똑같습니다. 이거는 25에 2에서 26까지도 똑같습니다. 지균은 아시겠지만 지원 자격이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한 학교에서 2명씩 학교장이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받은 학생들만 지원하는 게 지균이고요. 그 다음에 뭐 누구든지 서울대를 가고 싶다 하는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게 일반 전형입니다. 수시와 정시 모두 두 가지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전형 방법을 좀 볼게요. 수시 지균입니다. 2025학년도에 1단계에서 서류 100으로 해서 3배수를 뽑고 2단계,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26에도 동일하게 갑니다. 네, 두 번째로 수능 최저 3합 7입니다. 그리고 탐구는 2개 평균인 거, 요것도 동일하게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추가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요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에 정성평가해서 서류평가에 반영함이라는 문구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 작년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그 학내에서 징계를 받았던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요렇게만 그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2026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 관련은 서류평가에 반영한다라고 이제 명시를 했습니다. 요 부분이 지금 수시와 정시 모두에 추가된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반 전형으로 갈까요? 수시 일반 전형입니다. 전형 방법은 1단계 서류 100으로 2배수만 뽑습니다. 지규는 3배수죠. 네, 일반은 2배수입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100점, 그리고 면접 및 구술고사를 100점 해서 200점 만점으로 선발합니다. 결국은 50대 50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1단계 성적 50에 면접 및 구술고사 50입니다. 사범대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1단계 성적 100에 면접 및 구술고사가 60점이고, 그리고 그 사범대는 모든 대학이 사범대는 이렇게 뽑고 있는데요. 교직 적성과 인성 면접을 따로 또 실시해야 합니다. 근데 요거 서울대에서는 요 부분을 40점 이렇게 반영해서 전체 200점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시 일반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네, 이거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다만 예외가 2개 학과가 있죠. 미대의 디자인과하고 체육교육과는 수능 최저가 있으니까 해당하는 학생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시 일반 전형에서도 그 좀 전에 말씀드린 지역균형 전형처럼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서류평가에 반영한다는 게 추가된 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세부적인 사항인데 변경된 게 있습니다. 그 면접 및 구술고사에서 간호대학이 지금까지는 공동출제 문항을 활용하는 모집단이었었는데요. 2026학년도부터는 간호대학이 거기서 빠집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간호대학 자체적으로 면접 및 구술고사 문제를 출제하겠다. 이렇게 변경이 된 거거든요. 이 부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시 전형입니다. 정시에서는 수시와 마찬가지로 지금과 일반
두 가지입니다. 지원 자격은 수시와 똑같고요. 현재 서울대가 나군이죠. 요거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직유는 전형 방법이 수능 60에 교과평가 40이고 일반 전형은 수능 100으로 1단계에서 2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80에 교과평가 20. 요것도 동일하게 갑니다. 일단 정시에서 서울대가 교과평가 시작한 지 좀 됐죠. 교과평가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만큼 전체 학생부를 보는 정성평가는 아닌데 대신에 이 학생들이 정시 전형에 지원했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3년 동안 세 가지가 반영이 되죠.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들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 그 과목들의 성취도, 성적이죠.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세 번째 이 과목들의 수업 시간에 담당하신 선생님들이 보실 때 그 기록해 주신 것들 있죠. 세특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있는 그 내용, 그렇게 요 세 가지를 정시 수능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정성적으로 반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뭐 서울대 고대 하다가 이제 연대도 이제 하기 시작할 거고요. 점점 더 이 정시에서조차도 교과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확대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나는 수능 정시 파이터야 이런 학생들 내신을 모두 버리겠다 이거 지금까지 그걸로 성공한 학생들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유의해서 과목을 선택할 때도 유의해야 되고 성적과 세특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정시에서 변경된 사항을 좀 볼게요. 먼저 사회복지학과가 일반 전형으로 뽑던 것이 지역균형 전형으로 선발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학과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고2부터. 네, 그리고 학교폭력 관련 사항이 평가에 반영된다. 이거는 수시나 정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고2 26학년도부터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모집 단위별로 그 서울대는 수능 응시 영역 기준과 인정 기준을 정해놓고 있죠. 그래서 그 시행계획 제일 뒤편에 가면, 그리고 수시 모집 요강에서도 제일 뒤편에 가면 요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영양학과가 지금까지는 유형 2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유형 2는 뭐냐면 주로 공대 학생들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근데 식품영양학과가 유형 1에 만족을 해도 지원할 수 있는 걸로, 그러니까 조금 폭을 넓혀주었습니다. 그럼 유형 1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그냥 인문계열이라고 생각했던 쪽인데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을 꼭 응시해야 하는 그 학과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형 1에도 있고 유형 2에도 있게 된 거거든요. 식품영양학과가. 자, 고를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볼까요? 그 식품영양학과를 그냥 문과 학생들처럼 나는 과탐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사탐, 과탐 중에 원하는 그냥 두 개만 치겠다 하면은 제2외국어나 한문 영역 하나를 응시를 하면 유형 1로서 식품영양학과 정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밑에 두 번째 이야기가 있는데 간호대학, 식품영양학과, 의료학과 요 세 개에 해당되는 건데 요 세 개 모집 단위는 그 유형 1과 유형 2- 모두 지금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 다를 만족하는 수능 응시를 했다. 그렇게 될 때는 유형 2-2를 기준으로 이 학생들의 그 수능 응시 과목이나 성적을 평가하겠다. 요렇게 명시가 되었습니다. 요번에. 그래서 2026학년도 정시에서 간호대 식품영양학과 의료학과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일 경우에 내가 유형 1을 선택할 건가 유형 2-2를 선택할 건가에 따라서 수능 응시 영역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수시와 정시 모두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체 변경사항이라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을 서울대는 몇 년 전부터 이거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학생을 불합격시킨다라는 뭐 그런 문구는 없습니다. 그냥 권장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대부분 이 과에 지원하려면 이 정도의 과목은 들어줘야 된다라고 우리 다 학생들 알고 있죠. 이번에 변경된 학과 모집 단위가 세 군데입니다. 화학생물공학부, 식품영양학과, 그리고 첨단융합학부인데요. 핵심 권장 과목이 화학생물공학부는 원래 물투, 미적, 기하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미적 하나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식품영양학과도 화원, 생원이었는데 핵심 권장 과목이 없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첨단융합학부는 그 핵심 권장 과목은 미적으로 동일합니다. 네, 이제 권장 과목으로 가볼게요. 권장 과목에서도 이 세 개의 학과가 화학생물공학부는 화투 또는 생투에서
확통 또는 물원 또는 화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식품영양학과가 화투 또는 생투에서 화원, 생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첨단융합학부는 확통 또는 물원 또는 화원에서 확통 또는 물원 또는 화원 또는 생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선 화학생물공학부를 보면요. 핵심 권장 과목이 3과목이었는데 미적 하나로 줄여줬고요. 그 다음에 권장 과목이 2과목에서 1과목으로 변화됐고 또 확통이 추가가 됐죠.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낮아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식품영양학과는 화원생원 핵심 권장 과목이 있었다가 이건 없앴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권장 과목을 남겼는데 근데 이것도 2과목에서 1과목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난이도를 좀 낮춰주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첨단융합학부는 핵심 권장은 똑같은데 권장 과목에서 생원이 하나가 추가가 됐죠. 그래서 좀 기회를 넓혀주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서울대 기본적인 다른 사항들은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서 변경사항 위주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그 옆에 좀 정리된 거를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서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시면 2026이라고 검색만 하셔도 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파일이 뜹니다. 그래서 그 파일들을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부터 준비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는 또 다른 학교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